그러니까 그 가상화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2015년도에 어렵지만 함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하니까 200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가상화폐가 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2021년 5월 20일 날 시행된 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법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법은 항상 그 사회 현상에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법을 뒤따라가는 것이 판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2018년 5월 30일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소관 아니고 그러니까 물건이나 재화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달러 같은 외환도 아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법 개념이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외국에서 관련된 정책들이 나온 지도 꽤 지났습니다. 그 관련된 개념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 정책 당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금융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2015년 그 미국 뉴욕주의 정책 담당자의 이야기하고 6년 후인 현재 상황에서의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미국 뉴욕주의 벤자민 로스키 금융감독국장은 2015년 6월 3일 비트코인 관련된 정책 발표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규제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는 금융기재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러나 한편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응함으로써 유망한 신기술이 꼽히기 전에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년이 지난 2021년 4월 달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하신 말씀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그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지난 3월 달에 공포를 해가지고요. 지난주 5월 20일 날부터 시행이 된 법입니다. 관련된 법 내용을 보시면요. 첫째,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가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고객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 이상 그 가상자산 이전하는 경우에 그 보내는 고객하고 받는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100만 원 넘으면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그 사업자한테 고객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이거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개인정보 다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사업자는 그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거예요. 지난 4월 26일 날 금융위원장이 9월까지 신고 안 하면 200개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 있다 라는 근거 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어서 사실상 거래소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초창기부터 금융기관들한테 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문호를 열어두었다라고 하면
그 투자자 보호의 문제가 지금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법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 다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능력 뛰어납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걸 떠나서 그 업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셋째는 불법 거래나 고액 거래 등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자들한테 고객별로 거래 내역 분리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그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리해보면 나라에서는 그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 이런 인식은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정부에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내놓은 법령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법 내용을 보시면 그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1년 그 2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국세조정조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해서 세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행된 그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시행령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래자의 정보 관리, 사업자 신고를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시행될 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해서 과세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나 시행 예정인 법령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대부분 세금 걷는 법입니다. 세금 잘 걷어서 국민 위해서 잘 쓰면 좋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여러 건 있는데요.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은 사례들이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거래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쉽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거래소가 첫째 계약을 위반했든지, 아니면 둘째 무슨 불법행위를 했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 위반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시작할 때 인터넷에 가입하면서 약관이라는 거 확인하지도 않고 동의 누른 다음에 거래 시작하시죠. 피해 입고 나서 약관 찾아보면 개인들한테 유리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걸 근거로 거래소에 청구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면 개인들이 거래소의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뭐 관련 법령도 없고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것들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찾아내서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울러 손해액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현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제도의 그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거래소에서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거래소의 잘못은 좀 더 명백해지니까 개인들이 법적인 소송을 하기는 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상 그 화폐의 전망,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또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 금융자본주의의 폐해 다 아시죠?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이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또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금융산업 분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기술도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우리나라 입법 동향을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법 이외에 가상화폐 관련된 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신용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에 관련 법,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소비자 보호 관련 법 이런 것들과의 충돌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가상 자산에 관련된 산업 분야를 관심 있게 지원하고 발전시킬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법 제도들을 정비할 거예요. 향후 입법 동향을 참고하셔서 가상 화폐에 관련된 사업 또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